사실 참 조용하고 무탈했던 집안인데 솔직히 오빠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난리 아닌 난리가 나서 친정엄마가 맘고생 많이 하셨죠. 10년 전쯤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은 다 초등학생입니다. 저희 오빠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이제 돌 앞둔 아들 하나 두었네요. 오빠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간다고 중동에 가서 거의 5, 6년을 있다 왔어요. 거기서도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만 엄청 모아와서 한국에 다시 왔는데 하필이면 배치된 부서가 또 바쁜 곳이라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는 물론이고 취미생활 하나 가지지 못하고 참 바쁘게 산 오빠예요. 저희 오빠라서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많이 바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저를 키워준 사람이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오빠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엄마 손길을 많이 못 받고 큰 게 딱하다고 늘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아무튼 그런 오빠라 저도 참 애틋하고 다른 오누이들에 비해 더 사이가 좋은 편 같아요. 연락도 자주 했고요. 오빠,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이내야.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지? 조금만 버티면 편해질 거야. 응, 오빠. 여자친구는 생겼어? 아니, 내가 무슨 여자친구야. 바빠서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는데 누굴 만나도 나는 미안한 처지지. 에휴,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 묻히겠다. 그러게. 그래도 뭐 어쩔 순 없지. 오빠는 그렇게 거의 30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나둘씩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빠는 능력도 있고 돈도 꽤 많이 모아둬서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순하고 선하니 주변에서 얼마나 성화였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팔불출 티를 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도 축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주변에서 더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회사 동료들로부터 소개팅을 가끔 받더니 어떤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어떤 여자니? 물론 우리 아들이 현명하니까 좋은 사람 만났겠지만. 엄마, 나랑 같은 대학 나오고 지금 화장품 대기업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사람이야. 좋아,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 그럼 결혼은 생각하고 만나는 거야?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소개팅 나온 거래.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선이지 뭐. 그래, 잘 만나보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고. 응, 엄마, 잘 만나볼게.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연애한다는 소식에 참 뿌듯해 하셨죠. 그러다가 오빠가 연애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들 좋아하셨죠. 하지만 작은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새언니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갔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여자이고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 저도 정말 너무 설렜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새언니를 만나자마자 제가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 여동생 이내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던 대로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는데 새언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은 손을 슬그머니 빼더니 떨떠름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새언니한테는 예비 시댁일 테니 낯설어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엄마랑 아빠가 묻는 질문에도 거의 단답이었습니다. 그래요. 일하느라 힘들진 않아요? 거기도 야근이 참 많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사진은 봤지만 실물로 보니 더 예쁘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대단한 미인을 만나는 줄은 몰랐어. 저 아까부터 자꾸 외모 칭찬하시는 거 사실 불편합니다. 새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오빠도 당황한 듯 말했어요. 예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여자친구가. 아까 이내 씨도 저 처음 보자마자 외모에 대해 얘기하시고 사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실례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새언니 때문에 일동 얼음이 되었고 저도 잠깐 사고가 정지되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모 평가 당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런 새언니였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분이 안 상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첫 인사 자리는 참 어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일을 계기로 오빠랑 새언니가 엄청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 있냐고 새언니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요. 새언니는 화가 나서 예비시댁 될 분들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한 소리 했다고 싸웠다더군요. 오빠는 안 그래도 새언니가 저희 집에서 한 태도들 때문에 실망해서 결혼 생각이 좀 없어질 정도였고 싸우며 화가 나서 파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러자 새언니가 사과하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고불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 전화를 드렸다고 하고요. 저한테는 안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후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오빠네 부부입니다. 저도 시댁이 있는 사람이고 새언니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기 때문에 지난 일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새언니에게 시짜짓을 하려 들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깍쟁이 같은 새언니한테 저도 정이 먼저 들 리는 없겠죠. 어쩌다 만나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살갑진 않았습니다. 새언니도 명절에 저희 친정집에서 만나면 거의 소파에 앉아있거나 가끔 반찬 정도 나르고 식사 시간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러더군요. 제 남편은 친정 아빠랑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 때가 많았고 저랑 친정엄마 그리고 오빠까지 셋이서만 거의 부엌에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참다 못해 새언니를 부르러 방에 갈라치면 엄마가 저를 막았습니다. 아서라 아서 시댁이 아직 불편한가 보지 뭐. 좀 쉬라고 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도와드릴까요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엄마나 내 성격에 진짜 새언니 일 시키겠어? 쉬라고 하겠지. 근데 이건 뭐야. 밥 먹고 당연하게 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너무 꼰대인가? 됐다. 시애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시간 지나면 편해지겠지. 저희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새언니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화난 얼굴로 부엌에 오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 제 욕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새언니 욕을 왜 해요? 제가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고 지금 뒤에서 제 험담하신 거잖아요. 그때 마당을 고치던 오빠가 뒤늦게 들어와 저희 셋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들이에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해줬더니 오빠가 계속 방에 들어가 있는 건 본인도 그건 아니다 싶다고 했고 그 말에 새언니가 흥분하더군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시댁 편드는 거야?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 듣자 하니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대체 내가 뭐라고 언니 욕을 했는데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일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다고 개념 없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 진짜 가족도 아닌데 손님이죠. 이래서 시댁 무섭다고 하나 봐요. 개념 없다고 했다고요? 오빠 앞이라고 말을 이렇게 막 지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도 손님인데 왜 처갓댁 와서 허리 아프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반찬 놓는 거 거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렇게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또 밥 시간 되면 나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니 대접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시댁 무섭단 얘기는 왜 나와요?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참다 못해서 다다다 질러버리자 새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더군요. 시댁 오기 싫다면서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뭐라 울부짖더군요. 그렇게 한순간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친정엄마가 오빠 보고 새언니 데리고 집에 가라고 했고 오빠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새언니를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새언니는 나가면서도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무리 쿨한 척해도 그쪽도 어쩔 수 없는 시누이라며 잔뜩 째려보고 나가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심란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랑 오빠는 부부싸움을 엄청 했다고 하네요. 이혼 한 해 만에 싸웠고 거의 한 달을 냉전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오빠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가 미안하대. 그날 너무 예민했대. 됐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해. 새언니도 뭐 살가운 성격 아닌 것 같은데 알아서 받아들이고 잘 지내봐야지 뭐. 왜 유독 시댁에만 이렇게 가시를 세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숨을 쉬며 오빠가 이야기하더군요. 새언니가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은 맞다고 합니다. 오빠는 조금 무르기도 하고 웬만하면 예스맨이라 그런 새언니의 성격에 반하기도 했다네요. 그래도 새언니 본인 집이나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인데 시댁인 우리 집한테만 유독 가시를 세우고 예민하게 굴어서 오빠도 화가 나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시집살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오빠가 많이 달랬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새언니가 스스로 예민했다고 인정했고 저한테도 미안해한다고 해서 저도 그냥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야 어떻든 오빠만 잘 살면 되니까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정말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언니와 1년에 한두 번 마주치긴 했지만 대면 하긴 하더라도 발톱을 세우며 서로를 대하진 않았습니다. 새언니도 저에게 더 다가오진 않았고 저도 그냥 비슷했죠.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이 또 새언니를 서운하게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새가족인데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요. 시댁 갑질은 들어봤어도 올케 갑질은 정말 처음 들어보더군요. 그냥 다 오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새언니는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어요. 참고로 새언니는 저희 집에 안부 인사나 전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바쁜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로 아들네 부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고 살갑지 않은 며느리에게 물론 섭섭한 게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아들네가 별탈 없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시댁에 관한 일로 강요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며느리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짜짓 한다고 역공격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 분위기가 한순간에 좀 어색해지더군요. 대충 이해가 가시려나요? 그런 와중 새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지만 저도 참 기쁘더군요. 조카가 생긴다는 기쁨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언니는 임신하고 나서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니 생활이 안 되어 새언니는 휴가를 썼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분들은 경남에 거주하시고 물리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사정이 좀 있으셔서 임신 기간에 새언니를 챙기지 못하셨어요. 그 사정을 아는 저희 친정엄마가 새언니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반찬을 좀 보내줄까 물어보셨는데 새언니가 칼같이 거절했다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만드는 음식에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냄새 생각만 해도 입덧이 올라온다면서요. 그냥 거절만 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구구절절 안 들어도 될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저는 그것도 기분이 나빴고요. 아무튼 그렇게 새언니는 거절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입덧이 괜찮아졌는지 음식을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친정엄마한테 밤늦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 혹시 고추부각이 집에 좀 있어? 고추부각?
그거 반찬은 없고 냉동실에 재료 얼려놓은 건 좀 있는데. 왜? 새아가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하니? 그게 갑자기 먹고 싶다고 서울 반찬 가게는 다 뒤져서 몇 개 샀는데 그 맛이 아니라고 안 먹네. 엄마가 해준 게 맛있었다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면서. 내가 해준 거?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해주마. 엄마, 밤인데 무슨. 그럼 그냥 내일 해두시면 내가 내일 저녁에 가지러 갈게. 고마워. 그렇게 오빠가 대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